예. 여기가 막 목소리가 막 울리는 곳이군요. 네. 시간이 돼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염태용 시장님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 시작하고 그리고 인사말을 듣다 보면 오실 거라고 믿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한 2주 정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또 지금 그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 사무권한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오마이TV 그리고 도봉구TV 그리고 양천구 유튜브 채널로도 현재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생중계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2년 만에 개정됐고요. 이제야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30년 된 해입니다. 1991년도에 지방의원 선거가 있고 30년 된 해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과 같은 토론회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해서 국민적인 관심 또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입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 사이의 권한과 역할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법인 행정학회에서 이번에 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용역을 맡겨서 몇 달 동안 또 이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의 권한 정립을 위해서 또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그 내용도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이동진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올해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또 변화가 돼야 될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 원칙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장치가 최소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그런 방식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을 견인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지금 우리 미래는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인류로 하여금 삶의 방식의 변화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영역 역시도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역과 기초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는 논의가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또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 중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주로 서울시와 그리고 자치구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 또는 재정의 배분의 문제를 중요한 토론에
영역으로 삼고 학문적 영역에서 또 실천적 영역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선 공동개최 단체로서 공동개최로 함께 해주신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 또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님, 박순애 한국행정학교 회장님,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님과 또 저희와 같이 단체 구청장으로서 활동해 주셨던 김성환, 김영배, 이해식 의원님, 또 염태영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 회장님 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발표를 맡아주신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님, 또 이원희 국립환경대학교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님, 안영훈 한세대학교 공공정책미래연구소 소장님,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실천적 대안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고요. 현재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 결과를 정리해서 시장 후보들에게 공개 질문서를 발송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공개할 생각입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바쁘신 시간 중에도 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게 층고도 높고 그래서요.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바쁘신 분들도 계셔서 우선 참석하신 분들의 축사를 다 듣고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축사를 영상으로 대신해 주신 분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영상으로 축사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삼선인 국회의원이시고요. 지금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셔서 누구보다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서서 또 활동을 해주시는 국회의원이십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꺼주시면 돼요. 없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쓰면 안 들릴까요? 네. 예.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니 여러분 잘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저희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잘한 이유는 내용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좋았고 무리한 내용이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그동안 해오신 이동진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염태영 시장님 참 노력 많이 하셨고 우리 오늘 사무총장님 김수영 구청장님 참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존경하는 삼선 재선의 구청장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시는 우리 김영배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 특히 김영배 의원님과 이해식 의원님은 저희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저분들이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리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다음 단계를 밟을 것은 다음 단계로 밟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32년 만에 이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남은 과제, 남은 법안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을 잘 통과시키려고 애쓴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참 많이 좋아지고 서울시장께서도 참 잘해주셨고 저희 구청장께서도 참 잘해주셔서 지역 주민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이 달라졌어요. 지역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편안해졌어요. 특히 김수현 구청장 지역에 주민들은 우연히 저를 만나면 참 잘하셔서 저희가 참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이해식 구청장님의 그 구청장이 있던 시절에 책을 읽었는데요. 야, 이래서 구청장 잘 뽑으면 지역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영배 구청장님이 페북에 자신이 한 일들을 올리면 저런 거구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준다는 건 권력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재정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옆에서 힘을 쏟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동진 청장님이 애쓰면서 자주 오셔서 해야 한다고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하셨던 이 노력,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염태영 수원시장님은 이재명 도지사하고 또 조율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또 충북 도지사님,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전북 도지사님 다 약간 반대하셨었죠. 근데 마지막에 전부 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또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염태영 시장님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구민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조례도 발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더 나은 주민자치법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씩씩하시고요. 아마 삼선 국회의원으로 행정안전위원장으로 가장 큰 업적이 지방자치법 개정해 놓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선 수원시장으로 또 재직하고 계시면서 또 전국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도 맡고 계셔서 아마도 누구보다도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 지금은 참 좋은 지방정보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염태영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중계한다니까 이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이 화면으로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 반갑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좀 전에 서영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정말 획기적인 사안입니다. 정말 많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서 또 그 갈등과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를 잘 불식시키도록 협의 조정을 잘 만들으신 서영교 위원장님 정말 고맙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 일을 같이 했던 김영배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이분들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치분권의 핵심은 사실은 권한과 행정의 이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대표됐는데 그 지방정부는 주로 광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 그 지방이양 일괄에 의해서도 30%도 안 되는 것이 기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광역으로 간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기초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기초가 하게 하고 그것을 못하는 걸 광역이 하고 그 못하는 것을 또 중앙정부가 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거꾸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오늘 못 오셨습니다만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님을 따로 찾아뵙고서 지방이양 일괄 2단계는 기초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기초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넘겨주고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초도
사실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군 단위가 있고 구 단위가 있고 시가 있고 또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의 형편을 맞춰서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에도 필요한 것은 그 뭐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만 위원 추천을 받지 말고 기초지자체로부터도 위원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지방정부 자율성의 문제이자 지방이양의 핵심적 문제인 이 문제를 역시 먼저 정리하고 나오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는 한 발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진 협의회장님 그리고 김수영 사무총장님 이런 분들이 선도적으로 이 길을 열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동진 협의회장님과 우리 김수영 사무총장님 계십니다만 25개 서울시의 구청장님 모두를 대표해서 이분들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오늘 특히 그 이상범 전문위원 이원희 교수님, 예, 제가 늘 가까이 이 일을 논의했던 분들인데 현실적인 대안을 특별히 만들어 주시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서울시와 자치구의 그 사무배분과 재정관계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잘 정리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소순창 교수님, 안영훈 자문관님, 또 김홍환 연구위원님 여러분들이 토론하시는데 저도 이 서울시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전국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이러한 선도적 노력을 응원하고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동구에서 민선 4기, 5기, 6기 구청장을 지내시고 또 지금 서울시의 그 구청장 협의회 회장도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또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계신데요. 이해식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서울 강동을 출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입니다. 오늘 아주 시적절한 그런 토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사무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 제가 뭐 구청장 10년 했습니다만 한 번도 그런 시도조차 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토론회를 열어주신 우리 이동진 회장님과 김수영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발제자, 토론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이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 지방자치법 9장이 원래 제목이 국가의 지도감독이었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그런 위치다.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지도하고 지도받고 감독하고 감독받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기 현수막에도 있습니다만은 상생협력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제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이렇게 바뀌었고 그 내용 중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제2국무회의 그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은 이제 협력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는 더더욱 협력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그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정부, 기초정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일종의 종적 관계가 사실상 뭐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원칙을 새로 세우고 이제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꾸면서 그동안 사무 배분도 완전히 그 국가 중심,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왔던 것을 이것을 그 사무 배분의 원칙 이번에 지방자치법으로 완전히 다 가져온 기존의 지방분권특별법에 있었던 중복배제 그리고 보충성 그리고 포괄성의 원칙 이게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완전히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에 맞게 다시 재설계해야 될 저는 시점에 왔고, 그것은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시적절한 토론회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이원희 교수님 발제문 뒤에 보니까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에서 한 25%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아마 22.6%인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국가와 지방 간에, 중앙과 지방 간에 이 재정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이어 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제안을 해야만 이게 성립이 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거 좀 맞지가 않다. 지방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를 던지면은 저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이런 국가적인 기구도 뭐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하향 다운 시켜 가지고 광역단체 정도에다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이런 재정 부담과 관련된 사항들을 언제든지 논의하고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회 축하드리고 우리 지방의 권한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원칙에 다가가는 그런 길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오늘 불이 나게 또 아까 화면에서 본 것 같은데, 네, TV 화면에서 후보 뒤에 있는 모습을 봤는데 또 이 현장에서 뵙게 됩니다. 민선 5기, 6기 성북구청장 지내셨고요. 행정안전위원회 또 국회의원이시기도 합니다. 김영배 의원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건강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이런 고민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자치는 결국 누가 하려고 하는가, 누가 마음을 먹고 정말 스스로 통치하려고 나서는가,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분권도 좋고 균형 발전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가족 생활을 할 때도 결국 무언가를 계속 꿈꾸고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자원이 좀 더 생기거나 권한이 좀 더 생기거나 여건이 바뀌면 그게 잘 되어 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 실패하더라도 더 큰 성취를 거두는 밑받침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여건이라는 게 한꺼번에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오늘 그 토론자나 발제자분들의 염원이나 수건이 결국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수영 사무총장, 양천구청장님 등의 리더들의 어떤 그런 리더십과 많은 분들의 함께하는 그 마음 속에 저는 결국 길이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제 자세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하고요. 딱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가 사실은 너무 큽니다. 지금 이제 중앙정부도 너무 크다고 분권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요. 저도 자치구청장 하면서 우리 성북구만 해도 인구가 50만에 가깝고 꽤 사실은 사람도 많이 살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자치 단위로서의 서울시는 행정 단위로서의 서울시와는 또 다르게 엄청나게 큰 덩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울시도 이제 좀 분권을 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들은 좀 시민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많이 나눠주고 정말로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백년지대에 설계하는 그런 전문적인 거는
좀 장기적으로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 후닥닥닥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즘 뭐 여러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무슨 복마전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일을 후닥닥닥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시만한 덩치 이 정도 되면 자치, 분권 이런 걸 서울시가 이제 좀 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고 함께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축사해 주신 의원님 또 회장님 말씀대로 정말 자치분권이 또 재정분권과 더불어서 자치분권이 더 확대되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서울시장님 오시면 더욱 빨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세 분의 또 축사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영상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세 분의 축사를 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순훈 위원장님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용역을 맡으신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회장님이시고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신 박순애 교수님 또 영상 들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김성환 국회의원 영상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염태용 시장님 바로 가셔야 된다고요? 예, 영상 넣고 사진은 네, 촬영하고 가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권한 재정립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이동진 서울시구청장 협의회 회장님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발전의 초대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를 앞당기는 원동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방분권의 선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중앙, 광역, 기초지방정부 사이의 사무기준과 권한이 재정립되는 기회가 되고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상생협력 모범 사례가 되어 지방자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 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학회장 박순애 교수입니다. 정부 간 관계는 행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국행정학회 많은 회원이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행정학회는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정부 간 관계의 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대도시 자치구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자치구는 자치와 분권의 원리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가장 주민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체적으로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이를 집행하는 정체성이 부족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주된 사무를 결정하고 자치구는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35.5%이고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10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라고 하면 흔히들 강남구, 서초구 등을 연상하지만 지역 간 격차는 매우 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사무 배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적절한 주제입니다. 존 킹돈 교수는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가 선거를 통해서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의 창이 열리기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정책 대안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의 기회에 이러한 주제가 공론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주제의 행정학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참여하고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노원의 김성환입니다. 오늘 시구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시구 간의 사무 권한을 재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최근에 행정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생각은 크게 빅화, 그리고 실천은 작은 단위에서 스몰 하우라고 하죠. 그 국가는 큰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최대한 작은 곳에서 주민 스스로, 소위 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최근에 행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보충성의 원리가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단위에서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주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스스로 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을 광역정부가 지원해주고, 또 광역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보충성의 원리가 잘 구현이 돼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모든 일을 자치의 원리에 맞게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잘 구현이 되고, 시 구간의 사무 배분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축사도 해주시고 또 함께 또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발표 준비를 하는 동안 잠깐 사진을 함께 하신 분들하고 좀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뵈시는 분들 조금 있다가 2부 순서에서 발표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오상현입니다. 기념 촬영 한 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축사하시는 분들, 발표하시는 분들 한 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기념 촬영하시는 분들 구도 좀 봐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자님 사진 이렇게 하면 될까요? 구도가요? 네, 먼저 사진 한 컷 찍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한번 외치면 어떨까요?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외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왼쪽 카메라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사진 한 컷만 더 찍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자치분권 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피켓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자치분권 도시 서울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치분권 도시 하면 서울이라고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분권 도시! 네, 그렇게 하시면 오늘 10번도 더 할 겁니다. 자치분권 도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도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 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권한 재정립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와 3부의 진행을 맡은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이동진입니다. 네,
박수가 우렁차군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치구, 광역시나 특별시 산하의 자치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최근 한 10여 년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정도로 커졌고 주체적인 역량도 성숙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20년 작년 6월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사회 전 세계 인류의 어떤 지구적 과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기후 변화의 대응, 이것을 작년 6월에 226개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기후위기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지역 내의 좁은 그 지역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정부가 전 지구적인 과제, 인류의 공통적인 과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선언이자 또 첫 번째 단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오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협력을 통해서 현재 맞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극복해보자라고 해서 서울시에 먼저 제안을 해서 자치구가 25개 자치구가 2천억 그리고 서울시가 3천억을 재원을 마련해서 5천억을 재난지원금으로 서울시 재난지원금으로 마련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기초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서울시와 그리고 자치구의 권한 배분 문제에 관한 그런 토론이 되겠는데요. 2부에서는 두 분의 학술 발표를 차례로 들어보고 종합토론은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말씀드린 대로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사이에 사무권한의 배분 그리고 재정의 배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중계로 시청하시는 오마이TV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무 배분의 쟁점과 그리고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전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이상범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사항은 서울시 자치구 권한 재정립과 관련해서 사무 배분의 권한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배분 현황, 그다음에 쟁점, 그다음에 건의 사례 분석, 그리고 사무 권한 재정립 방안 이렇게 4개의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 자치구 사무 배분 현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인사 말씀에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서울시와 또 우리 자치구, 특히 자치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치권이라든지 또는 자치의 권한이 굉장히 자치와 분권의 원리에 취약한 그러한 의미의 자치단체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제가 먼저 이러한 그 배분 현황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그러한 배경은 현재 서울시 자치구 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부 간 모형을 봤을 때 자치구가 서울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포괄 건의 모형 또는 수직적 행정 통제 모형 그런 수준의 어떠한 모형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이 발전하고
그리고 확대되며 또 시대적 상황이 점점 그 자치분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협력적 조정 형태로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자치와 관련된 어떤 권한들이 좀 혁신돼야 되지 않나 또 진화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치구가 지방자치법 2조와 그리고 그 시행령 구조에 따라서 사무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시의 위임 사무가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토대로 해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협력적 조정 형태의 어떤 그러한 관계로서 진화되고 또 그리고 발전해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당위성 안에서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치구의 법적 지위입니다.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상에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에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원시라든지 또는 순창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와 시군의 어떠한 그러한 사무 범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은 자치구는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무 특례 제한들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자치권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조 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자치구 사무 일부가 14개 부분 43개 사무인데요. 이것이 전부 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군과는 다른 자치권에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이러한 사무 배분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 자치구는 세목, 즉 지방세,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방세 세목 자체도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세와 시군세는 약 55대 45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시세 자치구는 39.9대 16점 그리고 84에서 16% 정도로 세수 비중이 굉장히 서울시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다시피 등록 면허세하고 재산세 두 가지 세목만 있게 되겠고요.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자기 돈으로 매년 인건비나 사업비, 법정 경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자치단체가 자치구만 69개 중에 29개고요. 이 중에 서울시가 10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정제 제한 특례인데요. 이 부분은 자치구가 시군과 동일하게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특별히 조례를 규정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치구의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법정 경비로서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교부율 측면에서도 시군 조정교부금은 전국적으로 약 34% 수준인데 2013년도, 2020년도 비교했는데 약간씩 올랐지만은 현재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2.6%로 시군 조정교부금 교부율보다 좀 한참 아래에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사무 배분의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지방자치법상 쟁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쟁점은 광역자치단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법 내 전문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조문 내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 경유라는 단어가 광역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광역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불합리한 기능과 사무 배분의 관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이미 자치 입법권에서 법령의 범위 아니라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직적 한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그 일관성이 있다고 말씀이 있겠지만은 자치사무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제에 어느 정도 한계로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160조에서 172조에 이르기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지도 감독권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 동안 101개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에 건의한 그러한 건의 사례를 보고 그 안에서 나타난 사무 배분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구의 과다한 위임 사무와 재원 부담 전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위임 사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자치구의 사무 자기결정권 약화로 이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행적인 재원 부담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봤을 때 전기차 주차 방해 단속 업무의 자치구 일방적 위임이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기차 관련 친환경 자동차법 상에 보면은 시도지사가 단속 주체고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고 공문 조치를 통해서 자치구가 2017년 이전에 나타난 그러한 친환경 충전 장치에 대해서 개도나 홍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하도록 공문 조치를 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조례 또는 위임 규칙, 지침들을 통해서 자치구들 지도 감독하고 있는데 더구나 거기에다가 각종 보조금 수단으로서 자치구의 사무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례로서 서울시 사수관료 유지관리 비용 전가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 하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치구 사무 제한 특례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구조에 안에서 서울시 사무로 되어 있는 고유 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경 900mm 이상의 단에 대해서만 부담하고 있고 서울시장이 유지관리 비용 그 이하는 전부 다 자치구청장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900마리 이상의 하수 관료는 서울시 전체의 10% 내외 정도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90% 가까이 되는 또 그런 하수 관료는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비도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치구의 일선 행정기관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치구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고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국권을 갖고 있는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동일생활권의 취지 등에 따라서 서울시의 자치권을 굉장히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도시계획 사무와 관련된 건데요. 도시계획 사무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과 2에 따라서 엄격하게 서울시의 고유 사무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고유 사무를 자치구의 일정 부분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시관리계획의 이반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이반권은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다시 서울시의 뜻에 맞지 않다 했을 경우에 다시 이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와
참정권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자치구의 어떤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경미한 권한을 위반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의 일성기획 행정기관의 우려 또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관행지구 자치구의 사무를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어서 자치구의 과도한 제약에 따라서 일성 행정기관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사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동일하게 서울시의 과도한 자치입법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서울시의 조례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자치구는 자신의 자치행정 작용이 서울시 조례에서 완전히 예속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건 서울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령상 일정 규모 이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관과 관련된 부분을 허락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경관심의위원회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 자체도 서울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 법령과 상충된 과도한 조례 입법권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동일하게 또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된 자치구 재원부담 요구인데요. 이 부분도 서울시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의 또 재정지원금 부족의 문제를 자치구에 전가하는 이것도 일방적으로 조례 규정을 전가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치구와 서울시의 관계는 방금 보셨다시피 사례를 토대로 해서 굉장히 좀 일방적인 또는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재분배할 것인지, 권한을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사무위원 건의사례 분석을 토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자치구 건의사례 유형 구분에 관한 논거는 사무 배분과 관련된 것, 즉 자치 분권과 사무 배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무 배분의 근거에 논거를 말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사무 배분은 자치권 행사의 범위를 한정하며 실질적인 자치권 내용과 자치분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치분권과 사무 배분의 관계를 논거로 채택했고요. 다음으로 조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례는 역시 일정 행정사무의 처리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것으로서 사전에 자치구의 의견 및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자치구의 자치권 침해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쟁점사항이 되고 있고 또 사무를 위임할 때 쟁점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측면에서 유형 구분의 논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건의사례 분류 유형 구분은 이렇게 7가지가 나타났습니다. 7가지 나타났고요. 7가지 자치분권에 따른 사무조정의 이항 등을 해서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의사례 유형 분석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부터 2020년 2개년 동안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총 101건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사례에서 87개의 사무에 대해서 유형화가 실시됐고요. 1, 2, 3, 4, 5, 6, 7, 7개의 유형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형화 분석 결과입니다. 네, 분석 결과 종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화를 한 결과 단기 추진 과제와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유형 4부터 유형 6은 단기 추진 과제로 선정이 됐고 유형 7은 중단기 추진 과제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표 3과 표 4와 표 5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안건이었고요. 그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네, 다음 자치구 사무배분 권한 재정립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자치구의 접근성, 특별시와 자치구의 어떤 구역 설계 논리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 자치구의 접근성 확보, 특별시와 자치구 간 네트워크 기능, 자치구 구역 설계와 관련돼서 규모의 경제, 그리고 자치구 구역 설계 시 연계성 강화 이 4가지 구역 설계 논리와
논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특성을 분석을 했고요. 도와 시군의 행정 서비스와 문제, 행정 운영과 관련된 문제,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문제, 제도 기반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렇게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이 가로는 왜 이런 부분들이 도와 시군과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갖다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개선 방안은 이미 학계에서 다 알려진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이런 개선 형태로서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한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무 권한 재정립 기준안을 단기적 접근으로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일성과 지역 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광역의 통일성, 그리고 자치구의 지역성, 그리고 규모와 경제에 관련해서 광역의 광역성, 그리고 자치구의 현지성이죠. 현지성 이쪽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매트릭스 만들었고요. 이 중에 1유형 같은 경우는 광역사 통일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역 사무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이 4유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자치구가 위임이라든지 이양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와 관계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유형과 3유형 같은 경우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의를 토대로 해서 위임, 이양 또는 재원 배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적 접근 방안입니다. 단기 접근 방안으로서는 아까 그 4개 유형을 가지고 4유형의 사무부터 단기적으로 이양을 추진 또는 위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자치구 위임 사무 2유형과 3유형 경우에는 사무 배분을 위한 명확한 규정 및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을 요청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3개 정도의 사무가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경관 조례와 관련된 사무, 그 다음에 경관 조례와 관련된 사무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버스와 관련된 사무, 그리고 아까 그 친환경 주차 단속과 관련된 사무 3가지가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사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중장기적 방안입니다. 자, 사무 배분 권한 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도입됐으면 하는 그러한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먼저 첫 번째 시구 행정사무 사전검토제 도입인데요. 이 부분은 중앙의 자치분과 사전협의가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러한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때 사전 협의 대상, 그다음에 협의 절차, 검토 내용, 그리고 의견 청취와 관련된 부분이 규정되어서 사전 협의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고쳐라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동일하게 시구 행정사무 검토제를 도입을 하여서 사무처리 책임 및 권한 등을 사전에 검토 및 협의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를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입 방안은 신설 방안이고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안에다 신설하는 방안이고, 이런 형태로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끝으로 중장기적 방안 중에서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네, 끝으로 시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제도 도입입니다. 아까도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광역 기초간 재원 부담과 관련된 협의회를 갖다가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시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시 자치구간 지방비 부담 비율의 적성성을 협의하는 위원회를 제도를 도입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도 보조금의 문제점은 여기 나와서 낮은 보조율과 관련된 문제, 보조율 합리적인 결정 문제, 그리고 일방적인 매칭 비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이 반드시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지방보조관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현행 6조에 있는 사항은 이런 형태로 개정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움직이게 된다면 전체 광역과 기초간 보조금과 관련된 재원 부담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광역 기초간 재정과 관련된 분담비를 논의하는 어떤 그러한 구조를 만들자는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재정에 관한 주제인데요. 서울시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재정관계의 쟁점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국립한경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원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마찬가지로 15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발표가 지금 3시까지 발표를 마쳐야 되는데 지금 3시 5분입니다. 압축해서 그 핵심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계속 이야기된 부분이 광역과 기초의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광역과 기초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와 시군의 관계가 있고 특별시 광역시와 자치구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광역과 기초의 관계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와 자치구의 관계가 이 시군의 관계에 비해서 이게 비대칭적이다. 그 사무배분도 앞에 이야기한 사무특례에 의해서 훨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제대로 된 자치 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보자라는 게 초점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 못지않게 서울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작년에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약간 늦어졌는데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지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행정학회 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은 결국은 선거의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재정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대단한 그 역사적 하나의 변곡점을 가져왔지만 많은 부분 또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특히 광역과 기초의 관계가 지금 시행령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한 1년간 우리 1년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무도 얼마 없고 이 특례라고 해서 별도로 주어져 있는 그런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논리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시군과 자치구의 관계를 봤을 때 구역 설정 단위가 좀 다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25개 자치구는 비교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동질적이다. 또 업무가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의 독자성보다는 서울시의 업무를 배분받아 한다라는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 설정 논리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에 따라서 기능과 사무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논리적 틀인 것이고 앞에 이상범 박사는 사무특례에서 그 광역이 특별시 광역시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로 자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초점을 주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라는 게 관점이다라는 핵심입니다. 이론적으로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간의 모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와 이 자치구의 관계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완전히 종속 모형입니다. 이 뭐 재정에 관해서는 종속 모형인데 앞으로 협력 모형, 좀 자생력을 갖추는 모형으로 바꿔보자라고 한번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악한 자치구 재정은 앞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재정 규모도 작고 구청 간 편차도 큽니다. 총 재정 규모로 봤을 때 그나마 제일 크다라고 하는 이 강남구가 한 1조 정도 되고 나머지 뭐 3천억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열악하고 지역 간 격차도 크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자치 능력이라고는 재정 자립도의 관점에서 보면 평균 35.5입니다. 또 편차도 커서 제일 큰 강남구가 68%인데 노원구는 20.7%입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재미난 게 의존 재문입니다. 자립도가 자주도로 바뀔 때 자립도는 강남이 68%로 제일 높은데 조정 교부금을 받고 난 다음 자주도로 보면 오히려 중구청이 73%로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조정 제도는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조정 이후에 68에서 69가 되는데 노원구는 20%에서 46%까지. 그래서 지역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조정 기능은 역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자치구는 인건비 비중이 제일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치구는 사업의 주체라기보다는 그냥 행정 관리 위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0개 자치단체가 자체 경비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우리 중앙정부도 한 3분의 1이 복지비이긴 하지만 우리 자치구의 경우에 특히 복지 관련 경비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사업을 하기보다는 떠맡은 복지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이게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쟁점과 과제 앞에 나왔기 때문에 세수가 적다. 그다음 또 하나 재미나는 게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할 때 각 자치단체는 자기의 독자성이 있다면 자기의 수입,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는 독자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분리부단체가 되면서 자치구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리부단체로 되어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조정교부금인데 물론 이거는 도가 시군에도 주는 게 있지만 특광역시가 자치구에도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조정교부금인데 특히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그 비율을 보면 여기 서울이 22.6%입니다. 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 마드리도 23%, 이런 데 비해서 서울이 22.6%로 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 23 이렇게 되어 있고 22.6이라는 것도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앞에 본 것처럼 우리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에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조정교부금을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 전체 조정교부금 중에 보통 조정교부금은 90%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10%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현재 배정되고 있는 걸 보면 각 25개 자치구가 이게 지금 긴급하게 기존의 재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니 좀 주세요 신청해서 교부되는 게 있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그냥 툭 던져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이 신청 없었는데 또 서울시가 주는 것도 있고 신청했는데 받는 것도 있고 신청했는데 안 주는 것도 있고 신청과 관계없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비중을 보면 의외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는 이 특별조정교부금 요 규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아마 각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이 얼마나 받았는가라는 이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의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그리고 또 신청했으나 교부되지 않는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의 의사를 선호를 많이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는 게 신청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교부한 사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 지역 공통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무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원래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태에 적용하는 건데 전 지역 공통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라 그냥 보조금을 주든가 예측 가능하게 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서울시의 정책선호. 서울시가 해야 될 업무를 자치구에 맡기면서 이 돈을 주고 있는 사실 이거는 굳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시민 인지도 제고라든가 이 서울시의 정책을 자치구에 넘기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가 아니라 일상적 사무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식목일날 나무 심기를 지원한다든가 연구 수행 경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평가제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이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 수요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좀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어떤 부분들은 지방 보조금으로 하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본다면 첫째,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 중앙정부가 가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딱 용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특별교부세는 전체 지방교부세의 3%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는 10%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의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한번 쟁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 자체 재원, 지방세, 자치구의 지방세가 좀 적다, 종류가 적다고 했는데 주민세가 내가 이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내는 돈이니까 자치구로 이관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시도와 시군의 관계를 보면 그게 지방 소비세는 광역의 세금이지만 지방 소득세는 기초의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치구도 지방 소득세를 시군처럼 자치구로 이관할 수는 없겠는가? 조정계부금이 지역 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컸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6이라고 하는 이상한 수치인데 한 25%로 상향할 수는 없겠는가? 또 특별조정교부금이 현재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 5%로 하향 조정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가 지금 앞에 본 것처럼 거의 기준이 상당히 희석되어 있습니다. 용도를 좀 구체화시킨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상범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지방 운영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거버넌스 재설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하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에 한정해서 광역과 기초라기보다는 이 자치구의 자치 단위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자라는 관점에서 사무 배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또 재정 관계에 있어서 그 사무 배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충하고 제도화하자라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교적 명쾌하게 주장하시는 말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두 분, 한 분은 사무 배분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재정 배분에 관한 그런 그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이어서 이제 3부 종합 토론을 하실 텐데요. 이 단상이 준비되는 동안 약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시작하도록 할까요? 3부에서는 앞서 2부에서 두 분의 발표가 있으셨는데요. 이 두 분 발표에 관해서 세 분의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자유로운 종합 토론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정 토론은 사무 배분의 쟁점과 정책 과제에 관해서 한세대학교 공공정책 미래연구소의 안영훈 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훈 소장님께서는 법제처 자문관으로도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7분 내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끝에 이원희 교수님이 발표하신 끝에 보면 중요한 게 이제 사무 배분을 좀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인다 자치구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그 상생협력 관계에서의 그 사무 권한하고 그거에 따른 재정 이양 뭐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실 그 자치구와 또 광역시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그 사무배분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새 지방자치법, 아까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라든지 열심히 또 일을 하셔가지고 그 새 지방자치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정부 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게 없지만 이제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에 그 11조에 예를 들면 사무배분의 원칙 뭐 이런 것들 정했는데 그 원칙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자치구가 주민에게 직접 그 편의생활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치구에 우선 먼저 모든 기초사무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한다.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줄 때에는 또 기능은 이게 한 가지 기능만 주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걸 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배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종합적인 행정을 그래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그 이상범 박사님하고 또 이원희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상당히 그 상생 협력을 위해서 또 자치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재원 부담이나 또 일방적인 지방비 매칭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점은 상당히 그 문제점들로 앞에서 지적을 했고, 또 조정 교부금의 비율도 좀 더 이 평균 뭐 특별시하고 특히 이제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 또 이 자치구들 간의 평균 25% 재원 정도를 혜택을 받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이고 재원을 좀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또 그 해결 방안 같은 경우 사무배분도 보면 해결 방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작년 경우에도 이 법령 사전 심의 제도를 사전 법령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을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그 법률 또 법령의 시행령 등에 관련해서 자치권을 해치지 않는가, 자치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점들을 사전에 심사하는 그런 그 법령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와 또 특별시, 광역시들 간에, 광역시와 그 자치구 간에는 이 사무배분을 할 때 사무배분 협의회를 사전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고, 이런 점들은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중앙에서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또 법령사전심사 제도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 뭐 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세부위원회를 좀 둬가지고 또 광역시 또 자치구 간에 또 서울특별시나 세종특별자치시는 뭐 그냥 별도의 하나의 시로 돼 있지만, 이렇게 여러 자치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초 사무를 좀 더 명확하게 배분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고, 또 이런 점에서는 전국시장구청장 협의회에 별도의 그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좀 더 지원해서 이렇게 그 궁극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사무배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사례들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데 보면 대도시권에 항상 그 밑에 자치구도 있고 준자치구도 있고, 또 뉴욕시에도 5개의 카운티로서의 자치구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물론 그 독립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보다 독자적이고 그다음에 또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자치권이라 이런 거를 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치권을 또 보다 확실하게 내년부터도 그 지방자치법에서 이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보다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 전문위원께서 현재 이 광역,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사무 배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지금 안영훈 소장님께서는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향후에 실질화시켜야 될 그 사무배분의 어떤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사무임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법령 사전심의제도를 준용해서 이 그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어떤 그 사무위임에 관한 사전적인 어떤 절차로서 준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토론의 주제인 재정관계의 쟁점과 정책 과제에 관해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입니다. 오늘 제기해 주신 이현희 교수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이전 단계의 문제들과 함께 좀 약간 더 포괄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서울시구가 2021년 2월 현재 964만 8,60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로 하면은 한 40만 가량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거점 도시인
여수 28만, 포항 50만, 안동 15만, 충주 21만, 경주 25만 이렇게 지역 거점 도시들도 50만이 되는 데는 뭐 포항 정도, 그다음에 50만 이상 도시를 빼면은 대부분 이제 20만 정도 내는데 서울시의 자치구는 한 40만 정도 되는데 좀 권한이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여기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자치구, 특히 자치구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왜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도시 행정에서의 기인하는 것과 어떤 우리 법에서의 기인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대도시 행정이라는 것에 이제 고유한 특성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미국이나 뭐 영국,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런 데에서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있었던 어떤 현상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우리 대도시는 시군과 달리 대도시의 자치구는 생활권이라는 것이 제가 노원구에 삽니다만 노원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광역적으로 이어진 어떤 도시 안에서 내가 지금 잠을 노원구에서 잘 뿐이죠. 서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 광역, 수도,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를 넘어서 광역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따라서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이니 경제 발전, 주택 공급, 지역 환경 보호 등의 어떤 문제들을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사례지만 우리는 아예 자치권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펴보면은 각각 자치단체의 이제 권한이 보장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주택 건설이나 공장 입지를 굉장히 완화하거나 환경을 완화해서 환경 규제를 완화해서 난개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학교나 사회 기반 시설 등을 중복 투자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과 비효율이 초래되었다. 그런데 이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느냐, 제3자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자기 단체장님들이 자기 지역의 이해를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네 번째,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됩니다.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서울 안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 이제 부자들이 모여 살게 되면 어떤 지역은 슬럼화가 되고, 그럼 각각이 서로 다른 권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잘 사는 데는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데는 계속 못 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죠. 그런 지역은 가정해체, 높은 범죄율, 고실업 이런 것 문제들이 점점 더 심화되는 악순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현재 우리 광역 도시 간의 어떤 경쟁, 글로벌한 경쟁 속에서 개별자치단체에 다 어떤 이제 지역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됐을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규모의 경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이런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광역 도시의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혹은 다른 광역시와 자치구 간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서 법률적인 요인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1년, 95년 이 지방자치단체를 좀 급격히 시작하면서 당시에 상당히 정치적 이유로 서울시 외에 광역시들이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자치구에 대해서 사실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가 명시상법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 번도 법률에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 전에 80년 법에도 시도지사가 뭐뭐 한다, 시장군수청장이 뭐뭐 한다 라고 있었던 80년대 법률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법률 체계가 한 번도 정비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특광역시를 일반 시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자치구하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하나의 사례로 수도법을 얘기하면 수도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뭐뭐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특별시, 광역시 이런 것들 이후에 생기게 되니 원래는 시장, 군수가 한다였는데 앞에다 그런 것들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치구는 이때는 완중에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 뭐 80년대 이전 해방 이후에 법률이 쭉 오면서 지방자치제가 저희가 실시 도입됐지만은 이런 법률적인 검토들을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선 방향의 모색으로서 이제 재정확충 얘기가 가장 먼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 행정유행을 할 수 있는데 규제행정, 급부행정, 그러니까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형성정책 뭐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근데 나머지 형성정책은 다 조례재정권이기 때문에 분배 재분배는 돈을 쓰는 부분이고요. 규제정책은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는 것인데 규제정책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정책 이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한테 재정확충을 지금 한다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정책이나 개발정책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력을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현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정교금을 늘리는 것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세를 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분을 소득과 주민세분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치분권의 개념에서는 세를 우선 줘야 됩니다. 세로 먼저. 왜냐하면은 이전 재원으로 받는 돈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치라는 말을 자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로 주면 서울시 내 지역 간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나 그 개인 지방소득세 일부분을 주게 되면은 중구, 서초구, 강남구는 굉장히 지금도 배가 다른 데도 있지만 잘못하면 터지게 되고 그 주민 밀집지역 그냥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거의 그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정교범을 또 손대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자치구 간에 서로 아주 협의가 잘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률의 개편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법률에서의 이제 권한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책무도 지게 됩니다. 돈이 없더라도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종합적으로 저는 그래서 안 썼지만 더 생각하면 이거는 전국적인 부분 혹은 서울시 부분도 생각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세를 주되 세를 많이 받는 데는 토해낼 수 있는 역겹세 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은 이제 고민하지 않으면 중앙에서도 지방으로 돈을 주기가 어렵고 또 서울시에서도 자치구로 돈을 나누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좀 저희가 역겹세 제도를 진작에 고민하면서 서로 간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도 이게 대도시 행정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그 범위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이제 법령상의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정의 확대에 따른 그 구세 항목의 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자치구간의 형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제기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재정이나 권한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구간의 형평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신, 그리고 이 보니까 가로 열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소순찬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소순찬입니다. 사실 같은 연구진 입장에서 오늘 토론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 자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를 어떻게 특성화 내지는 차별화시킬 것인가, 사무나 재정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느 만큼 이것이 실천적으로 실현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시도 시군구의 상황을 보면 사무배분이나 사무배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어떤 그 절차 이런 것들을 제시한 바 있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무배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위 사무를 쪼개는 것, 또 단위 사무를 옛날 총무처부터 현재 행안부까지 헤아려서 몇 개를 이양했고 몇 개가 국가사무고 지방사무고 위임사무다, 이 자체를 헤아리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정확한, 또 얼마만큼 명확한 답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무 배분이라는 것 플러스 좀 더 나간다면 기능 배분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단위 사무를 배분하는, 또 이양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기능을 이양하고 기능을 배분하는 입장으로 가야 서울시와 본청과 자치구의 어떤 그 기능 배분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일의 배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또 서울시와 자치구와 또 시도 시군구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분권의 생태계가 상당히 와해되고 또 왜곡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 지방 또 지방 간의 관계를 보면 전통적인 정부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눠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직 통제형이랄지 아니면 포괄형이랄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는데, 서울 본청과 자치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중첩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그리고 전통적인 정부 간 관계가 상당히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설명하려 하고 있지만, 이게 처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부 간 관계가 논의가 돼야 되고, 사무 내지는 기능 배분의 관계가 논의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요즘 이제 거버넌스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거버넌스 협력을 해서 정부를 운영할 것인가, 서울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협력해서 정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적 관점이 필요하다. 사무 배분과 기능 배분의 입장에서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제가 일본의 중앙, 지방 또는 지방 정부 간의 관계를 보면 분권과 집권의 어떤 축도 있지만 분리와 융합이라고 하는 축,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는 그 정부 간 관계 입장도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집권과 분권도 있지만 또 한쪽 축에서 분유, 다시 말하면 나누어서 갖는 분유라고 하는 어떤 그 축과 분리, 나누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무배분, 기능배분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다이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학자들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좀 더 사무배분과 기능배분에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사무배분이 되어야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배분에서 이제 기능배분으로 어떤 큰 관점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분권의 기초에서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될 사무나 기능은 나누어 갖다. 분리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분리해야 될 부분들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의 기초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누어서 같이 분유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기능을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함께 나눠서 공유하는 사무 또 공유하는 기능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입장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이 분권의 기초에서 분리할 것과 또 분권의 기초에서 분유할 것 같은 그런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의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상훈 박사님이 사전 검토제나 또 시 자치구의 협의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분리하거나 분유하거나 할 때 자치구와 본청이 사전 검토를 해서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가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본청과 자치구가 이런 점에 있어서도 협의회를 통해서 항시 이 사무나 기능을 배분할 때 또 수행할 때 사전 검토제와 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에 대도시 자치구가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그 정부 간의 관계 또 사무배분, 기능배분, 그래서 스스로 그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정부 간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순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무배분의 차원이 아닌 기능배분의 차원으로 더 발전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이 사무배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는데, 보다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자치구와 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지는 시군과 시도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유념을 해야 될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가, 특히 이 광역시와 그 자치구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도시의 특성상에서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오랜 이 관행과 또는 뭐랄까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동안의 관행 속에서 나왔던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그 협력적 관계로 상호 주체를 인정하는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상호 간의 관계 정립이 제도를 넘어서서 좀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런 정립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의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 분유 분리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깊이 새겨드려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세 분 지정 토론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두 분, 이성문 박사님, 그 김원희 교수님 세 분 말씀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의견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토론자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전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그 대도시 자치구, 특히 특별시와 자치구의 관계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사유는 아무래도 동일 생활권이라는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로 지금까지 굉장히 뭐 정거의 보도같이 자치구의 어떤 자치권을 제한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와 또 지역 보건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치구가 서울시와 협력해서 상생적으로 어떻게 또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오늘의 토론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 재권한 재정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그런 측면에서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가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 모두가 서울시와 그리고 자치구가 또 자치구 간에 서로 합의가 되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사무 배분의 유형이라든지, 그것을 넘어서 기능으로 넘어가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서로 어떤 행정사무와 관련된, 또 위임사무와 관련된 사전 검토자라든지, 또 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재원 부담 관련 부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이 만들어질 때 서울시 자치구와 관련된 권한들이 정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오늘 토론의 의미라든지, 또 지금 제시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같이 함께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보면 도, 시, 군,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갑오경장 이후로 크게 바뀐 게 없다고 그럽니다. 갑오경장 때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뭔가 하면 큰 산이 있으면 도, 강이 있으면 시군 이렇게 나눴거든요. 자연 형상에 따라서 나눈, 그게 지금 산업사회가 발달된 지금까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제 이런 변수가 조금씩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 사무배분, 기능이라 해도 좋습니다. 사무특례의 14가지의 어떤 이 내용은 자치구에서 하지 않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라, 이렇게 특례, 사무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컨대 지하철, 서울시가 동질성이니까 지하철은 자치구가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하는 게 맞죠. 상수도, 시군은 상수도를 시군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자치구가 하지 않고 시가 합니다. 왜냐하면 동질성이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사무 배분을 해놓고 지하철 업무는 서울시 사무라고 했는데 지하철 공채화 발행한 것은 자치구가 대신 좀 해라, 비용 부담해주지 않고, 이제 이런 거 서울시가 하기로 했는데 자치구에 떠넘기면서 비용 부담을 해주지 않는 게 있다면 이건 제대로 좀 이번에 가르마를 좀 타주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차제에 자치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있다면 자치구로 사무를 좀 넘겨주자, 기능도 넘겨주자. 물론 기능 넘겨줄 때 적절한 재원도 이양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출발은 시도와 시군구 간에 있는 어떤 사무 배분과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사무 배분이 지금 비대칭인데, 한번 다시 자치구의 자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 시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공약으로서 개발한다면 출발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 배분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사무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자라는 것이고,
사무 배분을 하다 보니까 바로 재원입니다. 비용을 좀 넘겨주든가 기능을 넘겨주면서 재원을 이양하든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앞에도 토론에서 나왔지만 지금 지방 세목 자체를 건드리기는 너무 복잡한 일들이 계류가 됩니다. 예컨대 2단계 분권이라는 큰 틀도 있고 그렇지만 서울시 조례로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조정 교부율을 25%로 상향 조정한다든가 또 특별 조정 교부금이 10%로 너무 좀 높은데 좀 예측 가능하게 이것을 5%로 낮춘다든가 또 중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시자치구 간의 사무배분 협의회가 있듯이 시자치구 간의 재정협의회를 둬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가는 틀을 만들어가자. 이게 오늘 저희들의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논점이 좀 이번 기회에 확산이 되어서 좀 아젠다로서 채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분 발제자분들 그리고 세 분 토론자분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중앙과 지방 간의 이 분권 문제에 관해서는 수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이 광역과 또 기초 간에 특히 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권한 배분 문제나 재정의 배분 문제에 관한 토론회는 그동안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의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또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법의 그 정신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이후에 자치구와 특별시 내지는 기초와 광역 간의 권한의 문제 또 배분의 문제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과제를 오늘 확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서 몇 분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세 분의 의견 전달된 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보니 재정 관계에서 자치구에 힘든 점이 많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자치구의 구세, 자체 재원만 가지고는 인건비, 공무원 월급 주기도 힘든 또 그런 상태에 있는 자치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런 면에서도 또 그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구간의 권한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도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가까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권똑강님이라고 닉네임이신 것 같은데요. 어저께 저희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3천억, 우리 자치구가 2천억, 합쳐서 5천억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서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합 제한을 했거나 집합 금지를 했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들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정부 지원금의 30% 내지 20%를 추가해서 드리도록 했고요.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 중에 하나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졸업한 지 2년이 안 되는데 취업을 못한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만 원씩 17만 명의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있는데요. 집합 제한이나 금지 업종 중에 폐업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그런 그 계획들을 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그 어려운 업종이나 개인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제도가 좀 마련이 필요한, 그리고 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론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두 분 발제자분들 또 세 분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시민의 곁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권한과 또 재정의 그 배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